현대의학의 만성 신부전증 치료 프로토콜을 살펴보면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만성 콩팥병 식사요법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섭취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피해라. 현미나 채소의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 치료 방침하고 다른가 봐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도 못 드렸어요. 네.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금방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되도록 피하고 네. 현미나 채소도 제한한다고 네. 하셨는데 좋은 건 그게 다 이제 먹지 말아요. 기본적인 이제 신장내과의 프로토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신장이 좋아지지 않아요. 네, 신장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뭐 일반적인 이제 뭐 합병증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들을 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신장내과의 프로토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현미 채식을 해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시라.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좀 발효해서 드시라. 아, 발효해서? 예. 발효가 또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간을 또 적당하게 해서 드시라. 그래서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나트륨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적당하게 또 소금도 섭취하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만성 신부전을 자연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현미 채식하라입니다. 근데 신장내과에서 하는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 먹으면 나빠지니까요. 단백질은 섭취해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 먹으면 나빠지니까 식물성을 그렇습니다. 섭취해라. 그리고 백미 먹으면 또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현미를 드시게 하고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현미 채식이 되는 거죠. 좀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만성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인체 산성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산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동물성 지방, 고기 생선 요즘 뭐 매일 안 먹으면 섭섭하죠. 뭐 먹을 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음식점에 가면 이게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 두 가지가 그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우리 인체를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도 똑같아요. 뭐 이 이유 때문에 대사질환이 오고요. 대사질환의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전증의 대부분의 원인도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체의 산성화가 되면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체 노폐물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신장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현미 채식을 하면 이게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통곡류, 채소가 이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산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성화된 원인으로 신장도 나빠졌으니까 그 산성화된 원인이 동물성 육류를 섭취를 주로 했기 때문에 나빠진 거니까 이걸 계속 먹어서 이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만성질환은 산성화를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통곡류, 현미,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인체 산성화로 신장이 나빠졌으니까 항산화 물질인 현미와 채소가 신장에도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류가 신장에 나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서요, 육류가 신장에 나쁘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왜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저기 신장학회 저널을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게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이게 이제 신장 질환자 1,486명의 정보와 14년 이상의 후속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강산성 식품뿐만 아니라 육류를 많이 섭취한 만성 신장 질환자들은 신부전 악화 가능성이 3배나 높았다. 그리고 신부전이 진전되는 것을 조기에 막으려면 육류 등 산도가 높은 식품보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제 신장내과 저널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직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신장내과 교과서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신 내용인 거죠. 이제 지금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논문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환자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신장 질환자를 치료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도 그런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장내과 교과서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신장내과 의사분들은 여전히 그것에 근거한 치료 프로토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동물성 단백질 꼭 챙겨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현미 채식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조 원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논문도 이렇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접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반영을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겠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저희 환자분들 보면 제가 뭐 한 5년 사이에 1,000명, 한 2, 3천 명 이상의 이제 신부전증 환자분들을 보니까요. 그분들 중에 이제 본인이 뭐 처방받은 것들 제가 다 확인을 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뭐 당연히 병원에서 시킨 대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린 모르니까. 뭐 99%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요. 한 1% 선생님들은 이제 뭐 현미 먹어도 된다, 뭐 채소 많이 챙겨 먹어라,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1% 겨우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육류가 당뇨병, 신부전의 발병 위험이 높으니까 당연히 채식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다음에 당 독소도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당 독소가 이제 좀 생소하실 분이 계실 건데 이제 이게 의학적 용어로는 최종 당화 산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제 단백질을 주로 이제 열을 가하면 고열이 가했을 때 주로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당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쭉 읊어드리면 기름에 튀기거나 직화로 구운 음식, 맛있죠. 가공 육류, 특히 닭튀김, 햄버거, 핫도그,
그릴에 구운 음식. 어우, 다 맛있는 거다. 칩, 크래커, 시리얼, 치즈, 분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되면 인체에 당독소가 많이 생겨서 얘네들이 또 신장을 더 악화시켜요. 뭐 이게 신장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 비만, 암, 치매,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이런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망가질 걸 각오하고. 그렇군요. 당 독소가 높은 식품과 고지방식이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니까 피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통곡류 채소에 또 풍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통곡류와 채소에 풍부한 거? 뭘까? 미네랄? 미네랄도 맞는데 식이섬유예요. 아, 식이섬유 그렇죠.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섭취하면 우리가 이제 장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일종의 신호 물질로 작용을 해요. 얘가 대장 점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로 들어오면 장혈관을 타고 심장, 췌장, 뇌 이런 데까지 쭉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심장의 부정맥도 줄이고요, 죽상 경화증도 완화시키고 고혈압도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장에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우리가 먹는데 얘가 또 이제 우리 면역의 70%가 장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얘가 이제 뭐 들어오는 것들을 다 이제 대응을 해요. 근데 체질이 안 맞는 게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총질을 막 하게 돼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총질이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 전체에서 그런 염증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장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이 염증이 계속 악화가 되고요. 또 많은 경우의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는데 이 섬유소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것이 분해된 단세지방산이 신호물질로 작용해서 우리의 면역 반응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미채식을 해야 할 이유 4가지를 오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신장내과에서 현미채식 하지 말라는 이유가 칼륨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칼륨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뭐 이게 이제 칼륨 때문에 현미채식을 하지 마라 이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저는 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미채식을 해야 우리가 오히려 신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칼륨은 통곡류나 채소에 풍부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먹지 마라 하면 그래서 먹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게 이제 채소 중에도 과일 중에도 이제 칼륨이 높은 고함량이 있고 또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낮은 거 위주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또 물에 1~2시간 담궈 두면 또 칼륨이 꽤 빠져요. 그리고 이걸 또 데쳐서 먹으면 또 칼륨이 꽤 빠져요.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칼륨도 조절할 수 있어요. 현미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불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한참 불리잖아요. 그러면 그 불린 다음에 그 물을 쫙 따라내고 그리고 밥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루 정도 물에 담궈뒀다가 밥을 하면 이게 또 부드럽죠.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칼륨도 웬만큼 빠져요. 저는 또 아까워서 그 물 그대로 밥을 했는데 이제 물을 따라버리고 새물을 부어서 밥을 해야겠네요. 아니요, 뭐 그 물을 이제 신장이 나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칼륨 때문에 이제 너무 예민하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칼륨 수치가 이제 높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게 신장이 나쁘면 우리 그 인체에서 칼륨 배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6.0 이상만 안 넘어가면 돼요. 5.5만 넘어가도 막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5점대, 그러니까 6.0 이상만 안 올라가게 조절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혈액 검사해서 칼륨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5.5 이제 이상이면 좀 데친 거 위주로 드시고 물에 담궈뒀다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조절하게 하는 거죠. 채소 같은 경우 물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그 제가 경주 자연의원 여기 이렇게 식당에 보니까요, 신장 환우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 식사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신데 저렇게 많이 드셔도 되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만성질환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나 뭐 암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랑 제가 소식을 많이 강조하는데 과식이 암의 원인이다. 만성 질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붙여 두기까지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문구가. 이게 이제 저희가 채식을 이제 저희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식 요리가 이제 저희가 맛있게 내니까요.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다고 막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데, 뭐 일단 뭐 저희도 식단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먹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풀을 많이 먹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오버되고 또 많은 양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가 소화하고 해독하는데 또 이렇게 또 이제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증 하는 분들도 소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빨리 개선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챙겨 드셔야 되는데, 이 칼로리도 이제 너무 적게 드시면 나중에 몸무게가 자꾸 빠지거든요. 이게 신부전증 하는 분들이 혈뇨나 단백뇨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빈혈도 생기고 몸무게도 자꾸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소식을 하게 되면 칼로리가 적으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칼로리로도 영양 보충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너무 적게 드시면 또 이제 우리 몸에서 처음에는 이제 지방을 태우다가 나중에는 단백질, 이제 우리 근육 단백질을 태워요. 지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백질을 태우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니까요. 그러면 노폐물 독소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칼로리 1800 전후로 이렇게 적당한 칼로리를 드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식은 금물이다. 적당한 칼로리로 드셔라. 신부전 4, 5단계는 육식을 조금만 해도 악화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멸치국물이라던가 액젓이라던가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4,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5단계로는 사실은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두면 1, 2년 내로 가거든요. 그래요? 5단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1년 내로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뭐 그 중에서는 뭐 당장 투석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신장 사고체 여과율이 1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당장 투석을 또 해야 되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철저한 식이 관리가 필요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게 그동안 6년 동안 2015년부터 이 신부전증 환우분들 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하고부터 계속 제가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네. 이게 조금이라도 육식을 하면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원장님 시킨 대로 채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져 놓고 보니까 멸치 국물 육수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김치는 대부분 젓갈 넣어서 많이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김치도 이제 계속 드셨고, 또 특히 나빠지는 게 김장철이에요. 김장철에 막 김장김치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맛보고 나누어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또 나빠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멸치 국물도 안 된다. 젓갈 든 김치도 안 된다. 네, 그럼 자연의원에서 나오는 김치는 채식김치? 당연히 비건식 김치죠. 네, 젓갈 안 든 김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육수를 쓰는 것도 다 채수로만 써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조병식의 만성신장병 프로토콜 첫 번째 시간으로 현미채식을 해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미채식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 원장님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식이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신장병 환우분들 헛관리하시지 마시고요. 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